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머니를 주말에 못 볼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당초 영국 현지 외신들은 손흥민이 웨스트햄전 승리 후 약간의 통증만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알크마르전은 선수 보호 차원의 휴식이라고 평가했죠. 손흥민이 팰리스전에서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의 결장 소식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팰리스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서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복귀 후 결장 랠리로 엔지가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부상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그 공백의 여파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팰리스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부상 소식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좋지 않다.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 경기도 어렵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이 손흥민의 부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예상을 깨고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카라박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과 재활에 매진했죠. 한국 대표팀에도 발탁됐지만 결국 부상으로 소집 제외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전을 시작으로 페런츠 바로시, 브라이튼 3경기를 푹 쉬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전에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멋진 헛다리 드리블과 함께 득점포를 터뜨렸죠. 22일 만에 선발 복귀전에 나선 손흥민은 한 골, 한 자책골 유도, 역전골에서의 일기점 패스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전도 사실상 너무 빨랐던 모양입니다. 손흥민의 부상인 허벅지 햄스트링은 근육 부위입니다. 이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부위이고 이에 복귀 절차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러닝이 아니라 선수가 몸을 부딪히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뛰어봐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장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는 판단이었으나 실전은 달랐을 겁니다. 손흥민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부상 부위를 잊고 열심히 뛰었죠. 이후 다시 근육 부위가 말썽을 부린 모양입니다. 손흥민이 또 재해가 된다면 엔지 감독이 큰 공백감을 다시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알크마르전을 되짚어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알크마르전에서 손흥민을 포함해서 주전 선수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비카리오 대신에 포스터가 나섰고 수비진은 우도기, 벤 데이비스, 드라우신, 그레이를 출전시켰습니다. 미드필더도 베리발, 메디슨, 벤탄크루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3톤 라인이었습니다. 손흥민 대신에 베르너가 또 출격했고 솔랑케 대신에 히셜리송, 존슨 대신에 무어가 나왔습니다. 유로파 2연승의 분위기를 타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후보 선수들의 경험을 쌓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알크마르전에서 손흥민 포지션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보면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엔지 감독은 회복하고 온 손흥민의 맛을 제대로 느낀 다음 경기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흥민을 다시 베르너로 대체하려고 출전을 시켰습니다. 베르너는 여러 차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하면서 기회를 잡았는데요. 전반 초반에는 그래도 손흥민의 빈자리를 조금 메워줄 만한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전반 4분 마이킨 무어에게 향하는 오른발 역크로스를 정확히 날렸죠. 무어가 헤딩만 정확히 맞췄다면 득점으로 이어져 인상적인 도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베르너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무리 능력이었죠. 전반 26분 베르너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침투하는 장면은 기가 막혔습니다. 침투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었고 베르너가 금방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베르너는 키퍼 앞에서만 서면 이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면 오른쪽 구석으로 화려하게 감아찼겠지만 베르너는 생각이 많았는지 땅볼로 약하게 깔아차려다가 골키퍼 정면에 볼을 안깁니다. 37분에도 베르너에게는 빅찬스가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에서 히샬리송이 볼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침투하는 베르너에게 정확하게 연결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베르너의 슈팅이 조준이 안되고 너무나 강력하게 떠버렸습니다. 38분에는 왼발 크로스도 올려봤지만 정확도가 부정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르너의 멘탈이 완전히 흔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현재 손흥민 다음으로 선택권을 받는 베르너였지만 이 통계를 보면 왜 그가 전반에 교체되었는지 명백했습니다. 베르너는 45분 동안 유효 슈팅 1개, 슈팅 1개를 기록했고 빅찬스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드리블 성공률은 0%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68%로 난조를 보였으며 크로스와 롱볼 성공률도 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윙어로서 가장 중요한 통계에서 극악의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베르너는 알크마르전에서 전반에만 11번이나 볼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손흥민 공백에 엔지 감독이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죠. 엔지 감독은 경기 후 베르너를 전반 종료 후 교체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베르너가 자신감을 잃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후반전에 베르너를 대신해서 뛴 마이킨 무어의 활약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주장 완장을 찾던 메디슨은 후반 시작 20분까지는 네이마르가 팀에 있는 것 같았다고 무어를 극찬했죠. 무어가 계속 볼을 달라고 요구했을 만큼 두려움도 없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무어는 2007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의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에 들어서 1군 훈련에 참여했고 최근에 종종 1군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팰리스전 기자회견에서 엔지 감독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엔지는 무어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뛸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는 베르너와 무어 중 팰리스전에서 누구를 쓸지에 대한 딜레마의 힌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어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선수라는 점이 걸립니다. 포스테코글루가 경기 당일 손흥민의 대체 선수로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 팬들은 궁금할 겁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윌슨 오도베르가 깜짝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역시나 28살의 베르너입니다. 베르너는 이러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슬럼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베르너를 높이 평가하면서 임대를 연장했지만 이별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독일 키커에 따르면 토트넘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와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떠나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베르너가 팀을 떠나려고 한다면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원래 베르너의 임대 계약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고 통보받는다면 상호 해지 후 이별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장 팰리스전에서 오도베르와 마이키 무어에게 자리를 위협받는 처지죠. 이런 상황에서 양민혁이 1월에 합류한다는 것도 베르너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베르너의 입지가 더 좁아지면 좁아졌지 탄탄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트라우마를 깨고 골문 앞에서 더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이 반전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엔지 감독도 손흥민을 제외하면 당장 득점력이 있는 윙어를 쓰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써야 베스트일지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사실상 오도베르, 무어, 베르너 3명의 윙어 모두 득점력과는 거리가 먼 선수들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팰리스전에서는 어떤 선수가 선택을 받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어서 빨리 완쾌되길 바라봅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